안녕하십니까. 주재원 백과사전입니다. 오늘은 주재 근무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해외에서 주택 고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편의상 남자 주재원이 나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남편분이 마음대로 가서 집을 고르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하시게 됩니다. 몇 년을 살지도 모르는 집을 함부로 골랐다가 두고두고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주재원으로 나간 사람이 옵션을 한 서너 가지를 해서 동영상을 잘 찍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가족에게 보내서 컨펌을 받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두고두고 원망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가족과 상의해서 주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우선 해외에서 주택을 고를 때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. 아이의 학교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. 학교를 학생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주택을 한다면 베스트입니다. 만약에 아이가 학교와 집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스쿨버스를 태운다면 그것도 200만 원, 300만 원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거고, 또 시간 맞춰서 엄마나 아빠가 나가서 애를 태우고 내려서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. 또 운이 나빠서 스쿨버스가 안 오는 지역이라면 별 수 없이 차를 몰고 애를 학교에 갖다 드려야, 학교에 등교를 시켜야 되고 하교까지 시켜야 됩니다.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꽉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.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쇼핑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죠. 아이를 픽업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. 그런 점, 학교와 가까운 게 베스트입니다.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. 독일의 어버우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근처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유일한 미국계 FIS라는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습니다. 그 주변 집값은 약 한 20%에서 30%까지 비쌉니다. 단 이유가 하나입니다. 그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보내려는 여러 나라의 부모들이 그 동네에 살기를 원합니다. 걸어서 등하교가 가능하다면 집값이 좀 비싸더라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. 부가 비용을 따진다면요. 두 번째로는 슈퍼마켓입니다. 현지 슈퍼마켓과 한인 슈퍼마켓이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. 근데 현지 슈퍼는 옆에 있지만 한인 슈퍼는 멀리 떨어져 있다. 이런 경우 생각보다 한인 슈퍼를 갈 일이 많습니다. 근데 그것도 또 왔다 갔다 시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를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물건을 사는 빈도는 물론 현지 슈퍼가 제일 많습니다. 또한 그 동네의 평도 중요합니다. 우리도 서울 시내에서 어느 동네 하면 어떤 인상이라든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듯이 나 어디 산다 이런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주재원들이 제일 어느 동네에 많이 사느냐를 잘 사전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제 동네를 고르는 때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두 번째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단독주택. 저도 호주에 살 때 처음에 단독주택을 렌트를 했는데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. 1년 살고 바로 이사 갔습니다. 단독주택 좋습니다. 뒷마당에서 잔디밭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한 두세 번 구워 먹었습니다.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단독주택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잔디 깎아야죠. 매월 돈 주고 사람 써서 잔디를 자르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라야 되는 거죠. 또 가드닝 해야 됩니다. 나무가 많은 집 같은 경우 그 나무를 그냥 방치하면 그것도 집주인한테 클레임을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집 바깥으로 나무 가지가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
벌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드닝 회사를 불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잔디와 나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한 돈 15만 원 정도 냈던 기억인데 15만 원 정도를 들여서 그 관리 비용으로 추가 관리 비용으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또한 두 번째, 벌레가 많습니다. 무슨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단독주택이 있고 마당이 있으면 벌레가 상당히 많고 그 벌레에 대해서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런 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아무래도 뭐 혼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관리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서치해 가지고 사람 불러서 고치고 뭐 그걸 집주인과 뭐 돈을 네가 내냐 내가 내냐 골치 아픕니다. 저거 단독주택 뭐 개인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보기는 좋지만. 자, 주택의 형태 중 두 번째입니다. 타운하우스. 해외에는 이제 타운하우스라는 형태의 주택들이 많습니다. 보통 이제 1, 2층 정도로, 2층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한 라인에 뭐 두 집 정도가 살거나 아니면 단층으로 돼가지고 뭐 한 네 채에서 다섯 채 정도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, 우리나라의 연립주택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죠. 뭐 그런 그 형태의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 뭐 플랫이라고 부르고 뭐 아파트도 플랫이 있고 뭐 무슨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. 명칭이 다 다르지만 뭐 형태는 다 대동소이합니다.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실 때 관리비를 얼만큼 내느냐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아파트나 타운하우스. 두 번째가 주차 공간. 주차 공간이 한 대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. 어차피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왔다 갔다 하려면 세컨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뭐 주재원은 이제 직장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뭐 생각 같아서는 무슨 세컨카냐, 뭐 차로 직장에 데려다 주고 뭐 퇴근시키면 되지, 차 한 대만 있으면 되지. 근데 생각보다는 차가 두 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꼭 필요성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뭐 중고차라도 세컨카는 사시는 게 좋고요. 뭐 말이 좀 자동차로 샜는데 어쨌든 주차 공간이 두 대가 되느냐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이거는 사전에 체크하기가 어려운데 그 타운하우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, 이웃의 문제,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아주 시끄러운 막 호주 같으면 뭐 평이 이미지 자체가 뭐 젊은 아랍계 부부라든가 이러면 레바니스 부부라든가 이러면 아주 안 좋습니다. 뭐 그런 거를 좀 그 이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두고두고 골치 아플 수도 있고 나중에 이사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뭐 첫 번째 해외 주택 고르기 첫 번째 편을 말씀드렸고요. 나머지 이야기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